보증금 미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실전에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전세를 놓는 순간 바로 8천만 원 수준의 수익을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물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건이 왜 여기까지 유찰이 됐을까요?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가장 임차인이라면 입찰자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 3개짜리 준신축 빌라인데요. 이 물건이 무려 3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현재 2억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울이고요. 방 3개, 준신축 2억대, 이런 조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물건인데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권리 분석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공부할 내용이 꽤 많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건이 왜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권리관계 중심으로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셔야 진짜 핵심을 가져가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인데요. 21년에 준공된 상태가 좋은 준신축 건물입니다. 드론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대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노후 주거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랑역 인근으로 다양한 재개발이 추진 중이고, 만약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들이 계획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일대 주거 환경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현재 경매물건이 위치한 블록 역시 노후도가 좀 있기 때문에 주변 블록들이 하나 둘씩 정비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개발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랑역 경의중앙선도 도보로 8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도 도보 2분 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승강기도 구비되어 있고 주차 또한 건물에 8대, 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있어서 주차도 편리한 그런 물건이라 임대를 맞추기에도 좋은 조건의 빌라입니다. 건물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권리 분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7177, 소재지는 중랑구 중화동 325-35 2층입니다. 매각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10.57평, 건물 면적이 15.78평으로 방이 무려 3개, 욕실 1개로 되어 있는 넓은 평수의 다세대 빌라예요. 감정가는 4억 1,300만 원인데요. 현재 3번이 유찰이 되면서 최저가는 2억 1,100만 원. 감정가의 거의 반값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공시지가가 25년 1월 기준으로 2억 3,500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보통 공시가격 곱하기 126%잖아요. 이 공식을 적용하면 최대 전세 가능 금액은 약 2억 9,6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 금액에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전세를 놓는 순간 바로 8천만 원 수준의 수익을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물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건이 왜 여기까지 유찰이 됐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이 물건은 허그 물건이에요. 등기부를 보면 보증금 3억 9,200만 원의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3억 9,200만 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미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가끔 경매 물건들 중에 이렇게 대항력은 있는데 보증금이 미상인 임차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인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잘못 낙찰받으면 큰 금액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보증금 미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어디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전에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로 이 사람이 무조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 하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 미상의 임차인 물건을 서류로 볼 때 1차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전입신고 시점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경매 물건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임박해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도 이미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전입을 했을까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이 전입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입찰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입찰가를 낮추려는 목적은 아니었는지, 또는 낙찰 이후에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확정일자가 미상이라는 점도 의심해 볼 만한 포인트예요. 법원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역시 함께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 전입만 해놓은 가장 임차인이라면 아예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 임차인이 실질적인 임차인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임차인인지 한 번 더 의심해보고 검증해봐야 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임차인이 단순히 법원에 신고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집이 빈집이라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을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을 조사하러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 일단 우편함에 우편물이 꽤 많이 쌓여 있었고요. 현재 전입되어 있는 분의 성함으로 온 우편물도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우편물들이 정리되지도 않고 몇 달 동안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시 거주하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경매 물건 현관 앞에 택배도 많이 쌓여 있었고요. 배를 눌러봤는데 안에 사람은 안 계셨어요. 물론 출근 시간대라 잠시 자리를 비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우편물하고 택배가 장기간 쌓여 있는 정황,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면 명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또 완전히 점유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에도 판단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옆집이나 이웃들에게 해당 호실에 사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인근 부동산에 조사를 하다 보면 운 좋게도 그 부동산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님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건물의 5층 물건이 저번 달에 이미 경매로 낙찰이 됐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달랐지만 확인해 보니 5층 경매 물건 소유자와 현재 2층 경매 물건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5층 경매 물건에도 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진 상태였고 보증금 2천만 원의 월세로 거주 중이라고 권리신고를 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도 해당 계약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2층 경매 물건은 실거래가가 신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따로 계약서 없이 그냥 월세만 내고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2층 물건에 있는 임차인 역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진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 보이는 상황이나 보증금 액수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정도까지 추측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현재 2층에 거주하시는 분과 5층에 거주하시는 분 모두를 만나보면 더욱 정확해질 텐데, 아쉽게도 두 분 다 부재 중이셔서 이 이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상 임차인을 최대한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상 임차인을 100% 완벽하게 알아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임차인을 제외한 후순위 채권자가 없는 경우는 더욱 힘들고,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가장 임차인이라면 입찰자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를 얻어내는 게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볼 때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확실히 대항력이 없는 가짜 임차인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인이 안 된다면 사실은 접근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고 이 임차인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미상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의심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볼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 물건의 입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심층 조사까지 직접 해보시고 본인 스스로 확신이 섰을 때 그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자면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여러분 새해 들어가지고 결심하는 거 되게 많으시죠? 운동, 공부 이런 거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금방 안내해드린 미상의 임차인 이런 거 알아보는 방법 진짜 공부해보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1월 8일부터 개강하는 마스터 클래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공부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경매 공부, 부동산 공부 살면서 꼭 해봐야 됩니다. 이 회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 알면은 쉽고 모르면 손해를 본다. 경매란 새로운 도전이고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